정치 핫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현금 살포 2탄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 쿠폰. 이걸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이게 이 현금 살포가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 문재인이 그때 그 총선 앞두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금을 지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도 그때 기를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현금을 어떻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느냐.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었죠.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 뭐 4인 가구가 많게는 100만 원까지인가요?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좌파 정권이니까 하는 거죠. 우파 정권은 왜 그렇게 못하냐 하면은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못하냐 하면은 아니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으면요 1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씩 다 나눠줘도 되죠. 그런데 없는 돈에서 그렇게 그 국고가 많이 차 있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게 결국은 국채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막 올려야 되는데 그럼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더 큰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파 정권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은 했죠.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다음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욜로 정권. 딱 자기들 5년만 생각하는 그 정권. 그때 문재인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이 이 고가는 비워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럼 고가는 누가 채우죠? 자기들 있을 때는 전임 그 우파 보수 정권이 고간을 채워놓으면은 그걸 자기들이 5년 동안 했으면 다 비워고 나가버리겠다는 거죠. 이번에도 이 전 국민에게 지금 뭐 사용도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은 전 국민에게 이렇게 최소 15만 원인가요? 15만 원부터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주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나라 빚이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 GDP 그 총생산의 50%에 가까운 그런 나라 빚이 있고 거기다 이제 더 엎쳐지니까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살포를 하고 그와 동시에 세금을 올린다고 지금 주식거래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세금을 이제 올려야지. 그걸 지금 빚이 너무 많으니까는 계속 빚을 낼 수는 없으니까는 이제 또 세금을 올리고 빚도 내고 국채도 발행하고 그 세금도 올리고 하는 거죠. 그 만만한 게 이제 기업이니까 기업 법인세 다시 25% 최고 그 세율 25%로 상향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에 이렇게 떨어뜨린 것을. 자, 그렇게 해서 국민 세금도 앞으로 이제 국민 그 개개인에 대한 세금도 지금은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탈탈 털 겁니다. 돈이 충당을 해야 되니까는. 국민 세금은 탈탈 털 건데 지금 2차 소비 쿠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전에도 잠깐 나왔죠. 뭐냐면은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를 해서 다시 돈을 풀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 그 이야기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입에서 나왔습니다. 윤호중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거면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 지금 시점에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다. 그러면서 내년 경기와 성장률, 수준 예측치 등을 놓고 판단을 할 일이다. 닫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이르다. 이 말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경기를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 경기와 성장률 수준 예측치 등을 놓고 판단할 일이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이 소비 쿠폰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들 그 집권 기간 동안 그냥 곡간 다 비워버리자. 곡간 비우는 정도가 아니죠. 빚도 내고 세금도 더 걷고 하기 위한 하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저기서 지금 그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런 기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소비 쿠폰을 막 그 사용을 하고들 계시죠. 그러면은 이게 경기가 막 그 시장 경기가 막 풀리는지 그때 이재명 뭐 대선 후보 때 뭐 이상한 뭐 시장 경제론인가 들고 나서 한번 웃음거리가 됐는데 일부에서는 일부 그 업종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전체 이렇게 어떤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을 미치는 게 높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다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 오늘 제가 이게 참 국정 운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하니까는 이런 게 생긴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소비 쿠폰이 풀리니까 매출이 뚝 떨어진 곳이 있다. 소비 쿠폰이 풀리니까는 어디냐 하면은 온라인에서 그 물건을 파는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온라인에 지금 그 소비 쿠폰 사용이 안 되죠.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온라인이 제외가 됐는데 자, 이게 온라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아주 큰 기업 같은 이커머스라는 그 대기업도 있지만은 대기업은 이제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그 이커머스 대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은 안 되니까는 온라인에서 물건 살 거를 현장에 가서 사버리면은 온라인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소비 쿠폰이 주소지상 지자체 관할 지역에 있는 오프라인 사업장으로 사용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감소하는 이런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지금 통신판매업 중에서 100대 생활업종 통신판매업 중에서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여기는 영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사업자가 61만 1,825명, 그 전체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64만 3,246명이니까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 비명이 터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권하고 나서 바로 이거 막 그 풀었죠.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하다 보니까는 곳곳에 이 구멍이 나 있고 이것을 그러니까는 마치 당선되고 나서 당선 사례금을 국민에게 불려산다.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됐는데 또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뭐 생각을 하거나 이게 전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됐는지 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고 뭐 다른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종합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방선거 이제 앞둔 시점에 다시 돈을 풀겠다. 그런 말들이 지금 장관 입에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국정 운영을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포스코 ENC 올해 들어서 5명의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났죠. 포스코 ENC 그때 이재명이 강하게 질타를 하고 하니까 대표이사가 사표를 냈죠. 그런데 대표이사의 사표에 의해서 지금 포스코 ENC 자체가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이재명이 포스코 ENC에 대해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이런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포스코 ENC에 대해서 건설 면허 취소면 이제 망하는 거죠. 안전사고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공공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사례는 좀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그러나 근로자 사망 사고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취소가 되면은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되는데, 자, 이런 이제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거, 그것도 뭐 필요하죠.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고, 특히 이재명은 과거 이제 손용공 출신이고 하니까는 그때 뭐 SPC 공장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임기 초반부터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아예 공장 문을 닫아버릴 정도까지 하면은 그 종업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종업원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포스코 ENC 종업원이 무려 5,800명입니다. 5,800명. 그럼 5,800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장은 이미 나갔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치 이 적극적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죠. 이게 좀 더 상황을 보고 만약에 이 건설면허 취소를 하고 공공 입찰 금지 같은 이 처벌을 내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지, 그러면 그쪽 이제 종업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 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내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정을 상당히 이제 혼탁하게 하는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야당이 제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재명에게는 악재, 위기가 닥치니까 국민의힘이 분발을 할 수 있는 계기인데 그렇게 되지 또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